정말 여기 자리가 꽉 찼네요.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수상작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권력과 자본, 그리고 제도와 구조, 또 지역 현장까지 이렇게 골고루 샅샅이 치열하게 파헤치는 그런 작품들이 골고루 배치 포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사실 요즘 우리가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게 또 일각에서는 뭐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까지 듣는 세상이 돼 있고, 또 언론과 언론 아닌 것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여러 콘텐츠에 사람들이 또 열광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오늘 나온 우수한 수상작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우리 기성 전통 언론들이 해야 할 일, 또 우리들의 저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들이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또 한 번 더 좋은 방송 저널리즘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와 함께 감사 및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8대 방송 한국방송학회 회장 강재원입니다. 올 때마다 좀 설레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분들 앞에 서서 심사평을 할까 이런 생각에 왔는데요. 그래서 역시 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좋고 설레임이 앞으로의 기자분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희망, 꿈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사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심사는 취재 보도 부분은 10편이고요. 기획 보도 부분은 12편, 지역 취재 보도 부분은 10편, 지역 기획 보도 부분은 7편, 총 39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됐고요. 먼저 취재 보도 부분에는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공동 수상작 2편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편은 MBC, 또 한 편은 SBS의 작품입니다. MBC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1억 원 금품 수수 연속 보도, 또 SBS는 김범석의 왕국, 쿠팡의 실체 추적 보도입니다. MBC 보도는 현직 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추적하고 지방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 거래를 폭로함으로써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공적 책임을 환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BS 보도는 쿠팡 경영진의 비윤리적, 비인권적 경영 형태를 구체적 사례와 치열한 취재를 통해 입체적으로 드러내며 고발 보도의 완성도와 공익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는 점에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KBS의 불법 정책 대출 컨설팅의 민낯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보험 가입을 미끼로 서류를 조작해서 불법적으로 정책 자금을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들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제도적 허점을 짚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획보도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식욕 억제제 비용을 다른 진료비로 허위 청구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의 실태를 고발한 SBS의 40자로 신종 보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실태 연속 보도 역시 높은 취재 완성도와 공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분 수상작으로는 목포 MBC의 무안군 개발지 어느 공무원 가족의 알박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군청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서 공익사업을 방해한
비리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관련 조사와 감사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 있는 고발 보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여수 MBC의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록과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보도는 국내 주요 제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와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심층 분석하며 지방 산업도시 재건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수상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계절 근로자, 브로커의 착취 구조와 지자체 및 법무부의 관리 부실 문제를 다룬 KBS 춘천의 긴급 점검, 계절 근로자의 제도 무너진 코리안 드림 연속 보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농촌 노동력 문제, 외교적 항의까지 폭넓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기초광역의원 후보 3차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날인 2022년 4월 21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모여 1억 원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강 의원 지역구에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며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난처하다는 듯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30분간 대화에서 김병기 의원은 사실상 자신을 끌어들인 거다라면서도 알게 된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 다음 날 발표된 공천 결과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단호한 말과 달리 공관위원인 강 의원 측이 돈을 받은 걸 알고도 공천을 준 겁니다. 심지어 회의에서 강 의원은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회의록과 다른 공관위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 의원이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고 판단하고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김경시 의원 공천 결정날 회의에는 돌연 불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제가 일대공포증이 좀 있어서 빨리 내려갔습니다. 일단 이 기사가 사실 만들어질 수 있던 거는 다 이제 이기주 선배랑 저희 김재경 반장님 도움 덕분인 것 같아요. 같이 기사 도와주신 김상훈 선배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6월에 김병기 원내대표 채용 청탁 의혹에서 기사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기사 이후에 많은 말과 글들이 있었고 이제 뭐 경찰 조사도 받고 하면서 사실 이게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혹시 이 보도가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사실 스스로의 검열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취재를 놓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 지난해 의미 있는 스트레이트를 하나 발굴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 구조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기자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의 작은 소신을 갖고 있는데요. 정치부에 꽤 오래 출입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걸 잊게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더 이제 언론의 본질과 본연에 집중해서 더 좋은 기사 발굴하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취재진은 전 쿠팡 최고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로부터 장 씨의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내 영상 등을 관리하는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고 장덕준 씨가 일하지 않은 영상과 시간을 확인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화에서 김 대표는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고 했고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6개월 뒤 김 의장은 한국법인의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마저 사임했습니다. 쿠팡은 김 의장이 글로벌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에서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의장이 한국 대표에서 물러나기 1년여 전인 2018년 10월 당시 쿠팡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최고 행정책임자가 나눈 문자입니다. 최고 행정책임자는 노동부의 직원이 쿠팡 딜리버리맨, 즉 쿠팡 배달기사 이슈에 대해 김범석 대표에게 질문할 예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김범석을 창업자와 LLC의 CEO로 임명하고 다른 사람을 CEO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0년 4월 쿠팡 임직원이 주고받은 메일에선 사내 메일 조직도에서 김범석을 지우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며 숨기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 경제부 김혜민 기자고요. 여기는 박재현 기자. 제가 이진우로 데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재훈 씨가 할 거고 우선 저는 사실 제가 육아휴직으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저 없이 평일을 보낸 저희 22개월 된 쌍둥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이 잔소리하고 갈궜던 저희 후배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재훈 씨가 저희 상에 대해서. 제가 나온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도 시작할 때부터 따로 회의실로 좀 이렇게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서 뜯어 말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금융팀, 선배가 금융팀이어서 저도 금융팀에 속해 있는데 이제 쿠팡을 하게 되면은 금융팀 일에다가 이제 쿠팡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게 이제 예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이제 선배가 일이랑 취재도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시고 아침 8시부터 밤을 계속 혼자 하시니까 후배들이 안 따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하게 돼서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회사에 이런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있다는 것도 참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의미 있는 보도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대출 상담 업체입니다. 모든 종류의 정책 대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행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수수료를 저희는 현찰로 받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받아요. 정책 대출 신청을 도와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권유한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 사라진 줄 알았던 상품 끼어 팔기, 속칭 꺾기의 전형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 가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준다. 누가 들어도 비정상적인데 수소문 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이것저것 좀 건드려 놓으면은 그래도 한 3, 4억 정도까지는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취재진을 의류 판매 업자로 소개하고 얼마까지 대출이 될지 물었습니다.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면 연리 3%대의 정책대출이 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적발된 적이 없다는 과시도 빼놓지 않습니다. 중기부는 현행법상 자발적 신고 없인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대출을 미끼로 한 꺾기가 취재된 건 이달 초입니다.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데도 소속을 거리낌 없이 밝혔습니다. 종신보험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화생명 보고 있거든요. 확인 결과 한화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GA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
전해왔습니다. GA의 독단적 일탈이란 뜻인데 취재에 응한 설계사들 얘기는 다릅니다. 당연히 알죠. 자기들이 이제 지혜를 만들면 사장 타격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컨트롤하는데. 정책자금 대출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금감원, 경찰 등과 TF를 구성해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황현규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보도는 사실 거의 한 달 좀 넘게 취재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뭐 저도 아까 SBS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금융팀 출입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도자료도 막 불법 브로커 조심하세요 막 이런 식의 되게 한 줄짜리 거의 뭐 한 쪽도 안 되는 보도자료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별 내용들이 없고 사실 이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취재였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재밌었다라고 느꼈던 건 아마 보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저하고 찬 선배가 어디 잠입하고 뭐 몰래 들어가고 몰래 찍고 사실 그림이 엄청 안 좋은데도 그런 그림들로만 사실 만들었던 보도였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잠입 취재를 했던 건데 사실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이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됐어요. 뭐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됐고 뭐 사업증명서 정말 여러 가지 뭐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지 성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뚫어준 건 이제 찬 선배의 친구인 사업자가 같이 저희랑 동행 취재를 해줬습니다. 네, 아마 그게 없었으면 보도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때 그때 약간 희열 같은 것들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 이제는 기자 생활할 때도 이때 기업들로 그래도 몇 년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다리의 종점인 무안군 마갑산 일대에 경관산책로와 목재타워를 조성하는 예산 230억 원짜리 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한 뒤 투자 심사를 받아 실시 설계, 시공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절차를 어긴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절차를 어긴 채 사업을 추진하다 부지를 끝내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거부하는 토지주들, 경기도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들로 공교롭게도 사업 승인이 확정되자마자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땅, 무안군 요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 소유의 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사업 승인 당시 사업 정보를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지적제조사 부서였어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부지여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직원과 가족들 총 3명이 땅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조성하려는 건 관광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수탁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이러한 토지 취득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토지주들과 쉽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방안을 배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토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의 차질은 예견됐던 셈입니다. 한편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관련 의혹과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MBC 박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상이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시기에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다시 기자로서 설 수 있을까라는 자기 의식을 계속 갖고 있다가 다시 서게 됐는데도 다시 예전처럼 활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상을 받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공무원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투기를 해서 알박기를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알박기를 하는 동안 땅값이 또 30% 이상 올랐고 그리고 뭐 이분은 지금 군수 비서실장으로서 요직을 맡고 있고 중무부서는 이거를 어찌할지 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정말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는 어떤 혼자만의 판단을 했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됐던 건데요. 좀 놀랐던 거는 이 지자체가 사실 이 지역 지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도 이렇게 감각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조용해지겠지, 뭐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입이 무안군 그리고 한평군인데 저희 출입 처만이라도 이런 일이 더 없도록 더 열심히 취재하고 더 열심히 좀 홍보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재할 때 무인도 가서 같이 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같이 띄워준 우리 홍겸석 선배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상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실 목포에서 서울 엄청 추운데 괜찮겠냐고 또 걱정해 주셨던 우리 데스크에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 곳곳에 스며든 플라스틱은 대부분 에틸렌에서 시작됩니다. 에틸렌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한때 연봉 1위, 선망의 기업 여천 NCC는 공장을 닫아야 했고 여수산단의 공장 가동률도 적자 한계선인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석유화학의 위기가 여수의 위기로 연결되는 이유는 여수는 경제구조 자체가 석유화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석유화학은 150년 동안 유럽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이 폭등하며 산업 전반에 거센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기업 바스프입니다. 이곳의 경쟁력은 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Erzeugen wird mehr CO2 als das müssten. Die Effizienzen hochbringen, weil das heißt, dass wir weniger Kosten für die Energie haben und damit weniger CO2-Emissionen. Da geht also Ökonomie und Ökologie. 독일은 에너지부터 원료까지 모든 분야의 질서 있는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탄소 비용이 커지는 시대,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그동안 경제 발전의 산실로 자리 잡은 석유화학 산업. 여수의 털을 잡고 50여 년 이어져 온 산단의 세월은 지역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해온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는 비단 공장 가동률만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일자리와 청년, 지역의 경제와 미래까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산업이 아니라 내일을 잇는 산업으로 50년간 지켜온 석유화학 산업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잇느냐, 그 대답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다뤘고 작게는 인구 26만의 작은 도시 여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일단 감사합니다. 전통 산업이라고 하지만 전통 산업이 침체하면은 수출도 감소하고 경쟁력도 떨어져서 반도체 같은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거야 당연한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 하나 침체가 되면 노동자들은 실직을 하고요. 노동자들이 또 지역을 떠납니다. 한때는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나라를 떠받치던 어떤 지역의 산업 도시들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수의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거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울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 침체에 따른 지방 소멸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사 기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고민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희 막내 기자 2명을 믿고 또 열심히 한번 예산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라고 했던 저희 여수 MBC 식구들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영상기자 이재화라고 합니다. 일단 방금 저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각 보도센터, 영상제작센터 막내들끼리 이제 보도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되게 막막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아이템이 좀 석유화학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저는 이걸
이걸 제작하기 전까지 석유화학에 대해서 전혀 알짜 무식한 상태였는데 저도 이걸 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약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알아듣기 힘든 뭐 에틸렌이라든지 뭐 석유화학 뭐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쉽게 좀 많이 알아듣기 쉽게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잘 전달이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제 목표는 나름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런 석유화학 시설 같은 거는 국가 보안 시설에 되게 보안이 철저한 경우가 많은데 그걸 촬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더라도 저희 뭐 본사 MBC 뉴스 영상국이나 울산 MBC 뭐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셔서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